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21은 현재 미국의 GE F414 400K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추력 22,000파운드급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모델이지만 원천 기술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4년 첨단 항공 엔진 국내 개발을 공식화하고 약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로드맵의 핵심은 15,000파운드급 이상의 추력을 가진 독자 엔진을 2030년대 중반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KF-21에 탑재된 F414 엔진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개발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부터 시작된 개념 설계와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엔진의 심장부인 코어 엔진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코어 엔진은 고압 압축기, 연소기, 고압 터빈으로 구성되며 엔진 전체 성능의 80%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9년까지 핵심 기술을 통합한 CJ 엔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사실은 터빈 입구 온도입니다. 현대제트 엔진의 효율을 결정짓는 이 온도는 약 1600도에서 1800도에 달합니다. 채가 녹는 점이 1500도 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를 버티기 위해 단결정 합금 소재와 냉각 코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통해 관련 소재 기술의 기초를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항공용으로 경량화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2030년대 초반 비행 시험을 거쳐 2030년대 중반까지 양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 약 5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는 엔진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운영 유지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로드맵에는 엔진의 수명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엔진의 모든 동작을 제어하는 전자식 제어 장치인 페이덱의 완전 국산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 기술 성숙도 기준, 체계 개발에 진입할 수 있는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유인 전투기용 대형 엔진이라는 가장 높은 기술적 장벽을 넘기 위한 실질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엔진 개발의 실체를 알아보시죠. 기업 간의 역할과 기술적 한계의 실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세계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전투기 엔진 개발에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 방산의 전문화 전략과 기술적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배제가 아니라 분야의 최적화입니다. 가스터빈이라는 원리는 같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우리가 만들려는 항공용 가스터빈은 엔지니어링의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발전용 엔진은 건물 수십 채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로 무게보다는 효율과 내구성이 최우선입니다. 반면 전투기 엔진은 좁은 통체 안에 구겨 넣어야 하는 극도의 경량화 기술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F-15K, T-50, 그리고 현재의 KF-21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조립하고 정비하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항공 엔진 전문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항공기 엔진 설계는 단순히 출력을 대는 것을 넘어 공중에서의 급격한 기동과 고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동을 실시간으로 제어해야 하는 항공 역학적 최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은 사장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을 만들며 확보한 단결정 합금과 터빈 블레이드 주조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 기술과 맞닿아 있습니다.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다루는 역량은 국가적 자산이며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국책과제에서 이러한 기초 소재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든 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카이, 대한항공 등과 협력하며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하나와의 시너지 구조 속에서 소재, 부품 분야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기술적 난관을 마주해야 합니다. 엔진의 추력을 높이려면 터빈 입구 온도를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들은 약 1600도에서 1800도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쇠가 녹는 온도를 훨씬 상회하는 이 열기를 견디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적인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결정 합금 블레이드입니다. 금속의 입자 경계를 없애 하나의 결정으로 만듦으로써 고온에서의 변형을 막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3중 유동, 3스트림 기술입니다. 공기 흐름을 세 갈래로 나누어 연소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엔진 전체에 열을 식히는 차세대 냉각 방식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시험을 통해 데이터의 기초를 다졌고
이제 이를 15,000파운드급으로 대형화하는 실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은 이미 검증된 길을 따라가는 추격형이 아닙니다. 소재의 국산화부터 제어 소프트웨어의 완전 자리까지 실질적인 기술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독자 행보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엔진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울 때마다 해외 기업의 승인을 기다려야 했던 지난 40년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GE의 파격적인 제안과 미쓰비시의 교훈. 최근 글로벌 엔진 시장의 절대 강자 미국의 GE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측과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천 기술을 철저히 봉쇄하고 라이선스 생산만 허용하던 그들이 이제는 공식 인터뷰를 통해 공동 개발이나 합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보수적인 항공 엔진 업계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대체 왜 GE는 갑자기 한국의 기술 공유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던진 걸까요? 그 이면에는 고도로 계산된 지정학적 비즈니스 로직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방산 공급망은 심각한 과부하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제조 라인과 인력난으로 폭증하는 방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제조 인프라와 납기 준수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GE에게 가장 매력적인 아시아 지역 전략적 허브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엔진 생산 및 MRO 정비 거점으로 한국만큼 최적화된 곳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해 KF21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영구적으로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한 시장 방어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면 GE의 생태계 안에 머물게 하려는 고도의 계산인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뼈아픈 사례를 복기해야 합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나섰을 때 겪었던 일본 미쓰비시와의 갈등입니다. 당시 두산은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 관계였지만 그것은 철저한 갑을 관계였습니다. 두산이 라이선스 생산을 넘어 독자 설계의 움직임을 보이자 미쓰비시는 즉각 돌변했습니다. 핵심 설계도를 감추고 항공연구원들의 공정 현장 접근을 차단하며 기술의 맥을 끊으려 했습니다. 기술은 빌려줄 테니 조립이나 잘하라는 식의 전형적인 기술 봉쇄였습니다. 결국 미쓰비시는 제휴계약 연장을 거부하며 한국의 엔진 자립을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기술 구걸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였죠.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독자 개발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0여 년의 사투 끝에 2019년 두산은 마침내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일본의 기술 종속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 GE가 내미는 손길은 분명 달콤합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은 빌려 쓸 수 있지만 주권은 빌려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해외 기업이 핵심 소스 코드나 원천 설계 기술을 온전히 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자체 기술력 없이 맺는 합작은 상대의 전략 변화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상 두각과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엔진 국산화 노력이 글로벌 기업들을 움직일 만큼 위협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졌을 때 비로소 대등한 협상의 도구가 됩니다. 미쓰비시의 경제를 뚫고 일어선 가스터빈의 순전보는 이제 항공엔진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한 확실한 경고이자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의 고동소리, 그 이상의 가치. 우리는 왜 이토록 험난한 엔진 독립의 길을 가려는 것일까요? 단순히 북산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030년대 중반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이 KF21의 몸체 안에서 첫 박동을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다가올 변화는 경제적 실리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운용기간 내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 교체와 정비, 즉 MRO 시장이 뒤따릅니다. 엔진 국산화는 수조 원에 달하는 국보 유출을 막는 동시에 국내 항공우주 생태계에 수만 개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출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어도 엔진 제작국이 수출 불가를 선언하면 공든 탑은 무너집니다. 이제 더 이상 타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K전투기를 제안할 수 있는 진정한 방산 강국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이 엔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1600도의 지옥 같은 열기를 견디는 소재를 완성하고 수만 개의 부품이 오차없이 맞물리는 신뢰성을 입증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불가능하다던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냈고 일본의 견제를 뚫고 가스터빈을 독립시킨 저력이 있습니다. 남의 심장을 빌려 쓰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GE의 달콤한 제안도, 미쓰비시의 차가운 견제도 이제는 우리를 멈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 박동하는 심장을 갖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10년 뒤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이 한반도의 하늘을 울리는 그날,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